러리사 맥쿨에게 한국으로 떠나보세요입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험버 컬리지에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관광경영학과 이선일이라고 합니다. 6년 전에 고등학교에서 만난 친구가 돈반신기의 주문을 들려줘서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바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한류 열풍 덕분에 한국 문화를 접하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저는 친구랑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제주도, 부산, 광주, 전주 그리고 서울에 갔습니다. 한국 친구들한테 어디에 가는지를 얘기하면 자기도 가본지 못한 곳을 가봤다고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여행을 하고 유럽 사람들은 유럽 여행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한국 여행을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으로 여행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통입니다. 한국 자체가 작다는 것은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버스를 타고 당일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토론토에서 밴쿠버로 버스를 이틀 넘게 타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끔찍하죠? 세계적으로 갖춰진 교통 시스템이 관광 경영을 아주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잘 알려진 고래 네일로 패스나 무제한 고속버스 정액권 EBR 패스는 국내 여행을 아주 효과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고속버스를 타고 많이 이동했는데 외국인의 입장에서 가성비가 좋고 아주 간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음식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국 음식을 자주 먹는 편이고 정말 맛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이 제 상상 이상으로 맛있었습니다. 마녀사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던 제주도의 오메기덕을 먹어보고 전주 사람들도 잘 먹지 않은 전주 비빔밥도 먹어보고 선악지도 번데기도 먹어봤습니다. 번데기 맛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어떤 음식을 어디서 먹어야 하는지를 모르면 의정부의 부대찌개 거리나 이태원의 세계 음식 거리와 같이 지역마다 테마로 구성된 음식 거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의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 덕분에 네이버 같은 검색창에서 맛집에 대한 글을 올리는 파워블로거들한테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어디서 무엇을 먹을지 정하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 홍대 맛집을 검색해서 식당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친구가 진짜 맛집을 찾고 싶다면 남친이란 홍대라고 검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사람입니다. 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음식도 아직까지 꿈에 나타날 정도로 맛있었는데 제 인상이 깊었던 점은 바로 한국인들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머무르던 게스트하우스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고 부산에서 온라인 랭귀지 익스체인지 사이트에서만 연락하던 친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전주에서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친구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광주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노래방에 가서 목이 터지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울의 토론토에서 만났던 친구들과 다시 만나고 홍대에서 버스킹하는 사람들과 놀았습니다. 한국인들과 만나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행은 사람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하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관광 경영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저처럼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을 보는 기회가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의 장수의 컬처 쇼크와 인간관계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 장우미라고 합니다. 지금은 오타와에 있는 칼튼 대학교의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제 스피치의 주제는 컬처 쇼크와 인간관계입니다. 컬처 쇼크 또는 문화 충격이라고도 합니다. 문화 충격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다른 국가나 다른 문화 환경에 있을 때 속으로 느끼는 불안감입니다.
저는 2013년에 유학을 목적으로 한국에 갔는데 그때부터 문화 충격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모두 다 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어서 가치관 같은 것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단지 생활 습관이 많이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과 만나면 항상 나이부터 묻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어떻게 불러야 하나, 존댓말을 써야 하나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독특한 연령 문화에 대해 익숙해지면서 학교 생활도 점점 쉬워졌습니다. 같은 나이대 친구는 빨리 친해질 수 있기도 하고 선배님들께서도 가끔 밥도 사주시고 잘 챙겨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맺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캐나다에 온 후에 인간관계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아주 불안하고 인사하기까지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바로 첫 수업을 들었을 때 받은 충격입니다.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보이는 사람이 모두 다 낯선 캐나다 사람들이었고 귀에 들리는 것도 무척 빠른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자에 앉아서 멍하게 주위를 살펴봤는데 다행히 누군가가 저에게 인사하고 말을 먼저 걸어줬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아주 일상적인 회화도 서툴러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원래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낯선 사람에게 말을 좀처럼 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앉아 있을 때가 많아서 좀 외로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영어 수준이 많이 올라갔지만 가끔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들의 문화나 가치관이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조별 과제입니다. 저희 반 학생의 나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조로 나누면 같은 조에 20대부터 50대까지 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의견을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너무 직접적으로 반박하면 버릇이 없는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캐나다 학생들이 자기의 의견을 나이에 상관없이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을 너무 안 하면 자기의 의견이 없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는 아직 적응을 잘 못하고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캐나다 사람들과 점점 지내면서 어떤 적합한 균형을 찾고 있고 또 언젠간 이런 적합한 균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스피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진씨의 알바트를 선물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찐성재입니다. 지금 토론토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여름방학에 제가 아는 어떤 한국인 형한테서 소개를 받아서 어느 한국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큰 슈퍼였어요. 저는 솔직히 일하는 것보다 한국 분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가 더욱 큰 고민이 됐어요. 저는 중국 딸앤에서 인터내셔널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한국 친구들을 엄청 많이 사귀고 애들한테서 한국말을 무척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친구라고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선배님들 그리고 어른들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가 참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 직장에서 다른 분들과 기분 좋게 일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금방 일을 시작할 때 거기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 직접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아줌마, 바나나 어디 있어요? 아줌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식으로. 아주머니들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고 계속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우리 팀장님께서 오셔서 야,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이모님이라고 불러봐. 이모님들이 많이 좋아하실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일단 이모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모님들이 그 냉정한 반응이 갑자기 따뜻해지고 바나나도 먹어보라고 포도도 맛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이모님이라고 불러드렸을 때 그분들이 더 좋아하시고 저한테 더 잘해준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많으신 한국 여자분들을 보면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이모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줌마가 일본어의 오바상 그리고 중국어의 따마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줌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인사입니다. 저는 진짜 나의 방식대로 인사했어요. 팀장님을 보시면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면서 하이, 안녕. 그리고 형님들을 보시면 엄청 친절하게 너 왔어? 왔구나. 네, 이렇게 인사드렸어요. 저희 생각과 달리 반응이 안 좋았어요. 다들 표정도 안 좋고 저를 무시할 때도 있고 너무 이상하죠? 저도 되게 고민했어요.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 키가 작으면 무시를 당해야 되는 건가?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부팀장님께서 오셔서 야, 너 왜 인사를 똑바로 안 하냐? 라고 물었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이상한 질문인가 해서 인사를 똑바로 하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인사를 똑바로 하려면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십니까를 써야지. 왔구나 그게 뭐야? 그렇구나. 내가 많이 실례하는가 봐 속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그리고 머리를 숙이면서 씩씩하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었고 재밌는 얘기도 더 많이 나누게 되고 저랑 점심 식사를 한 사람도 엄청 많아졌어요. 예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사 하나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저희 기분 좋게 하는 전략은 두 번째 전략은 인사였습니다. 슈퍼에서 하는 일은 솔직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어 그리고 인사에 대한 문화를 많이 배우게 되고 재밌는 사투리까지 몇 개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저를 많이 챙겨주신 이모님들 그리고 선배님들 너무너무 고맙고 그 덕분에 한국말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두 가지만 잘해도 직장에서 일할 때 그 분위기가 훨씬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잘 하려면 꼭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더 크게 느낀 점은 있는데요. 돈을 버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힘들게 번 돈을 생각하면서 이 비싼 학비를 내며 다니는 UT에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하기 대회 참가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이 수상자를 선정하는 동안 한국관광공사에서 준비한 퀴즈 대회를 열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랜디에게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re you ready? Julian, I told you, sit in the front row every year. You ready? Okay, here we go. Our first question. What is a 핸드폰? 핸드폰이 한국말로 뭘까요? 1, 2, 3. The correct answer is A. Very good. Oh, you gotta hold them up, you gotta hold them up, you gotta hold them up. Our volunteers have to check. Our volunteers have to check. Hold. There we go. Okay, our next one.
This group is an all K-pop group that performed at the ACC last October. Who are they? 1, 2, 3. The correct answer is D. Wait, hold them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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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 them up. Okay, so today we have Miss Junyoung Canada introducing a question for us. Hello, my name is Jae-hee Lee. I go to Ryerson for Fashion Communications and I'm in my third year. I will be representing Canada for this year's Miss Junyoung's beauty pageant. I ask for your support and thank you for having me today. 오늘 제가 드릴 문제입니다. 지난번 동계 올림픽은 러시아 소치에서 열렸지요. 다음 동계 올림픽은 대한민국 평창에서 열립니다. 그럼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해는 몇 년도입니까? The correct answer is D. If you have used a volunteer flag, good for you. That's excellent. 한국인들이 가장 마시기 좋아하는 술은 어떤 술일까요? 1, 2, 3. The correct answer is, remember to keep them up, A. Remember to keep them up, A. Volunteers, are we good? Our next question. In this Korean TV show, participants chase another to remove another's name tag in order to win. What is the name of this show? Remember, nice and quiet. Ready? The correct answer is... D. Running Man. Wait. You gotta keep them up, you gotta keep them up, you gotta keep them up. I think we're ready for our next question. We have a guest singer. 그대 눈을 볼 때면 자꾸 가슴이 떨려와. 1, 2, 3. The correct answer is B. B. 태양의 Hold them 후예. up, keep them up, keep them up. B is the correct answer. 전통 한국 음식이 아닌 건 어떤 음식일까요? The correct answer is B. If you have a flag, keep it up, keep them up, keep them up. 다음 중 어떤 것을 한국에서 배달시킬 수 없을까요? Correct answer is F. None of the above. Keep your papers up, keep the papers up, please. Do not put them down. Keep your papers up. This is the uniform hairstyle of an ajuma in Korea. What is its Konglish term? 1, 2, 3. The correct answer is B. Keep them up, keep them up, keep them up, keep them up, keep them up. 다음 중 김떡수는 누구일까요? Okay, 1, 2, 3. The correct answer is, if you all said A, you're in big trouble. He had a speech at the beginning, you weren't paying attention. The correct answer is C. 한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건가요? 1, 2, 3. Okay, the correct answer is A. If you answered anything else, you don't have Korean friends. I know that. 다음 중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카페는 어떤 카페인가요? 1. I know it's hard. 2. Like she said, process of elimination. You can do this. 3. Also a variety of answers. The correct answer is B. B is the correct answer. B. In Korean, 오피스텔 is the abbreviation of office telephone. Is this true or false?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한국말로 어떤 것을 털어본 걸까요? 오피스 전화일까요? Correct answer is False. we have 1 true and we have 1 false. So we do have a correct answer. So we do have 3 winners.
But before we call everybody down to the stage that did a great job today, we do want to thank everyone for participating. Let's give yourselves a big round of applause, please. We had a record 131. That's the first time we've hit that number for a quiz contest other than when we did double. So 131 singles entered the competition. Congratulations.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수상자들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이제 시상을 끝으로 2016 토론토 한국어 말하기 퀴즈 대회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스피치와 퀴즈 참가자들과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또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